예,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하는 공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경찰기구, 국제형사경찰기구라고 알고 있는 인터폴, 그리고 유럽 연합 국가들의 경찰기구인 유로폴뿐만 아니라 다른 유엔 산하의 어, 유엔 오디시와 같은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와 같은 다양한 기구와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터폴은 외사국의 그 I-24/7 네트워크, 인터폴 자체 네트워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폴의 NCB라고 하는 각 국가마다 내셔널 센트럴 뷰로라고 하는 국가 중앙 사무소에서 이것을 정보를 공유를 하거나 이런 형태의 소극적인 공조에서부터 공동 수사 작전을 조정하는 역할,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역할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각국 법 집행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각 분야별로 국제공조를 주도하는 현상도 등장을 했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하는 공조는 사실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 외에도 학계나 민간 기업과 같은 그냥 민간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폴은 2013년도에 디지털 크라임 센터라고 하는 새로운 그 제2청사를 신설을 해서 국가 간의 공동 합동 수사 작전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어떤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파를 하고 증거도 공유를 하고 압수수색과 체포작전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 수사권은 없고 각 법집행기관에게만 수사권 권한이 있고 인터폴은 이를 이제 중간에서 조율하는 작전 수행을 원활하게 촉진시켜주는 중간 매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로폴에서도 2013년도에 그 유럽 사이버 범죄 센터라고 하는 것이 신설이 되었고요. 유로폴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고 EU 소속 국가들과의 어떤 공동 수사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폴 공조와 공식적인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비교를 하는 장표입니다. 인터폴 공조는 인터폴 통신망, 인터폴의 자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법집행기관끼리의 공조를 하게 됩니다. 형사사법 공조는 외교적인 절차를 이용해서 공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인터폴 공조의 법적 근거는 우리나라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 2. 형사사법공조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했던 조약들의 국제형사사법공조법 공조조약에 의거해서 진행이 됩니다. 절차는 수사기관에서 경찰청이 인터폴 사무국을 통해서 인터폴 사무총국으로 연결이 되고 상대 국가의 경찰청 인터폴 사무국 그리고 담당 수사관서로 연결이 됩니다. 형사사법 공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무부를 통해서 외교부 또 상대 국가의 외교부를 통해서 법무부 수사기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절차가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협력 분야는 인터폴 공조는 사실 증거 수집이나 압수수색이라는 그 강제 수사보다는 정보의 교환이나 자료 교환, 전과조의 사실 확인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고 형사사법 공조 같은 경우에는 소재 수사나 서류 기록 제공, 서류 송달, 증거 수집, 압수수색, 증거물의 인도, 진술 청취 이런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기간의 인터폴 공조가 조금 더 짧은 형사사법 공조보다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 소요가 되고 형사사법 공조 같은 경우에는 평균 1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민간기업 공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 범죄자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도 지메일을 사용한다던가 여러 자료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던가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서로 상호 간에 의사소통을 할 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한다던가 하는 등등 트위터를 이용한다던가 하는 등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범죄자들도 상호 범죄 모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서로 피해자를 물색한다던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업에게 그 해당 예를 들어서 트위터 아이디를 알고 있다면 그 해당 사용자의 정보나 접속 기록 등을 이런 정보들을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국제 협력의 방법인데요. 사용자 정보나 접속 기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민간 기업에서 해당 정보를 법집행기관에게 제공해주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정 페이스북이나 메타 같은 경우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법집행기관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법집행기관이 직접 여기에다가 바로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플랫폼에 해당 정보를 입력해서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의 내용이라던가 대화 내용이라던가 이러한 그 내용 정보의 경우에는 통신의 내용에 관한 경우에는 민간 기업이 직접적으로 바로 공조를 해줄 수가 없고 이는 국제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 다국적 기업이 대표적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런 기업들은 다 미국의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의 국제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주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법집행기관용 전용 사이트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해당 담당자의 이메일로 송부를 하게 됩니다. 이 구글,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점차 증가를 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이용 내역이나 서비스의 가입자 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한 수사의 단서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를 하고 있고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법집행기관, 경찰기관에서 이 해당 글로벌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하루에도 수만 건, 수십만 건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수많은 요청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글로벌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 해외 법집행기관에게 자발적으로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경찰청에서는 이 민간기업 공조와 관련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페이스북에 요청을 해서 받은 기록의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정 페이스북 아이디나 이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접속했던 내역, IP 주소와 시간대 접속했던 로그 기록들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민간기업 공조의 경우에는 이 법원에서 영장이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을 통해서 허가서를 발부받아서 해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을 해서 해당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영장을 신청을 할 때 영장의 압수수색할 장소를 국내의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닌 해외 해당 기업의 주소를 기재를 합니다. 메타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이렇게 USA, 트위터도 트위터 샌프란시스코 USA라고 그 해당 본사의 주소를 기재를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영장
영장에다가 해외 주소를 기재하는 게 적정한 것인가 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사실 형사소송법상 이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것을 이제 사본을 우리가 이 해당 플랫폼에서 사본을 업로드하게 되는 형태로 요청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원본을 사실은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도록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의 예시로서 메타를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제공 요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페이스북 이제 현재 메타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미국에 있고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17억 명의 이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국내 법원의 영장에 의한 것과 영장에 의하지 않는 긴급 공개 요청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접적으로 메타에 요청하는 경우가 이것이고요. 이 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의 컨텐츠, 내용 정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상으로 국제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메타는 법 집행기관 전용 웹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거나 영장을 사본을 PDF로 업로드를 하거나 이게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아까 처음 서두에 공식적인 국제 공조 절차의 요건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쌍방 가벌성이라는 요건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되지만 미국의 법률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쌍방 가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메타 기업 자체에서도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장에 기재된 제명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의 법률과 국제 표준, 페이스북 약관에 근거해서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약관에서는 아동 음란물, 아동 성착취물, 테러, 자해 이런 17개 유형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성인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게시글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미국 헌법상의 그 가장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협조가 불가합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오로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개설한 계정, 타인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타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자료는 가입자의 성명, 가입 시 이메일, 가입 일시, 최근 접속 기록, 그리고 등록 기기 정보 이런 것들이고요. 위치 정보의 경우에는 미국 법상 내용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로지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서만 확보가 가능합니다. 영장 집행 방법은 압수할 물건의 압수 대상 항목에 해당 우리가 찾고자 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특정을 해서 해당 계정에 대한 가입자 정보와 접속 기록을 요청합니다. 접속 기록의 경우에는 압수 기간을 명시하고 통상 범죄 일시를 기준으로 전후 3개월, 그리고 영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페이스북 측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영장 필요 사유에 범죄 성격과 페이스북 계정과의 관련성, 범죄의 심각성, 배경 및 전후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메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압수할 정수를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고요.
영장 집행 방법은 영장 사본과 영문 번역본을 PDF로 스캔을 해서 페이스북 법집행기관 전용 페이지에 업로드를 합니다. facebook.com recordes에 들어가시면 Law Enforcement Online Request라고 하는 전용 페이지가 뜨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입력한 담당 수사관 이메일로 회신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URL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담당 수사관의 이메일은 경찰청의 공식 이메일 주소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 해당 URL로 접속을 하게 되면 페이스북 페이지로 이동해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회신받을 수 있는 기간 통상 짧으면 일주일에서 20일 정도가 소요되고 다른 인터폴 공조나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긴급 정보 공개 요청인데요. 이 긴급한 경우에 미국의 저장통신법이라고 하는 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협 이런 일정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영장을 발부받을 받을 수 없는 어떤 급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영장이 없이도 자료를 공개해 줍니다. 긴급 공개 요건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생명 위험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예견이 되는가, 영장 등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인가, 이 자료가 긴급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자료인가, 이렇게 요건을 판단을 해서 법집행기관 전용 페이지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데이터가 쉽게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되고 바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보존 조치를 먼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의 제공 요청보다는 보존 조치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 제공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통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영장 제출 또는 형사사법 공조 요청서 발송을 전제로 해서 90일간 자료 보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존 조치 후에 해당 관련 페이스북의 사건 번호를 형사사법 공조 요청서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삭제 요청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고 절차만 존재를 하고요. 이게 해당 데이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가 있고 법집행기관 전용 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통상 해당 기업의 약관 위반일 경우에요. 특정 업로드된 포스팅이나 사진이나 글 자체가 약관을 위반할 경우에 업체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삭제 조치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만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해당 국가의 IP만 차단하는 방식으로 차단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공조 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It's smarter to travel in groups. 네, 해당 영상이 이제 국제공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영상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해외의 보험사의 광고 화면인데요. 결국 여러 가지 이제 범죄자들의 위협이 있고 범죄 수사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한 나라의 경찰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초국가적인 범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공조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국제공조 수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점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국제공조 수사와 관련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